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현 시점에 해야 할 일, 한 10몇 분 동안 지금 현상에 대해서 한참 떠들었네요. 그죠? 우리 회원님들도 좀 들어오시는 시간을 좀 벌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참 동안 떠들었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 이태원 사건이 또 일어났어요. 이태원 클럽 사건이 일어나면서 생각보다 학생들이 코로나에 이제, 그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확진이 되면서 계약이 솔직히 대면 계약이라는 게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1학기 통으로 온라인 수업으로 갈 수도 있어 보여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을 리스크를 가져가면서 대면 계약을 하는 것도 저는 솔직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 3학년 아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계약을 해줘야지 비교과 활동이나 이렇게 부족했던 것들을 채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진짜 국가가 지시한 것처럼 중클래스를 통해서 학생들을 관찰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생활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게끔 하던가, 하여튼 뭔가 대책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그건 국가가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이 있지 않을까요? 현 시점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대면 계약을 했을 때 무엇을 준비를 해놓으면 좋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학기 비교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 비교과를 하려면 학생들을 학교 선생님들이 관찰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활동하고 있는 부분을 관찰을 하고 그 관찰된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의 평가글이 생활기록부 안에 써줘야 되는데 학교를 안 오니까 지금 관찰이 안 되겠죠. 그래서 생활기록부 안에다가 이렇게 써줄 수가 없어요. EBS 클래스를 하는데 우리 아이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채팅을 통해서 소통을 했대요. 쓸 수 없습니다. 채팅이란 거 얼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채팅해 줄 수도 있고 동생이 채팅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쓸 수가 없어요. 대신 중클래스를 활용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얼굴을 보고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다 써줄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지금 고등학교들이 중클래스를 거의 안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 EBS랑 구글 클래스를 쓰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거기 비교과 활동들이 다 막힌 겁니다. 그죠? 자, 비교과 활동에 대한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특히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도 요번 학기를 한번 보세요. 대학교가 요번 학기는 비교과 활동에 대한 비중이 낮아질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학교가 요번에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생활기록부를 분석할 때 비교과 활동에 대한 부분보다는 학업적인 부분을 좀 많이 보지 않을까요? 두 번째,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도 비교과 활동에 대한 요번 학기보다는 그 다음 학기에 우리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 것 같아요. 왜? 이번 학기에 솔직히 비교과 활동하는 게 쉽진 않거든요. 우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들마다 저놈의 비교과를 어떻게든 챙기려고 프로그램을 잘 구성한 학교들은 생활기록부에 차별이 일어나고 좋아지겠네요. 아무리 비교과 활동에 대한 비중을 낮춘다 하더라도 분명 대학교는 평가 요소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평가할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학생만의, 그 학교만의 비교과 활동이 얼마나 잘 구성되어 있는지가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차별화시킬 수 있겠네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대학교는 이번 학기 비교과에 대한 비중을 좀 낮춰서 볼 거는 사실일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 비교과 활동에 대한 비중이 낮아진다는 건 우리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학업 성적이 저는 절대적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학업 성적에 대한 부분, 전공 학업이 됐건 전체 학업이 됐건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나 이런 학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3학년에서는 대학교가 성적 중심으로 분석할 가능성이 되게 많아지고 세부 능력을 중심으로 볼 거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은 세부 능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셔야 되고, 우리 학생들은 성적을 만들어내고 세부 능력에 들어갈 만한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서 좀 학교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학업에 대한 비중이 높아졌다는 건 우리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에 적극성을 갖고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놈의 새끼들이 수업을 안 들어요. 우리 학생들 지금 온라인 수업 너무 안 들어요. 심지어는 내가 화면을 켜놓고요, 뒷손에다가 핸드폰을 하고 있더라고요. 게임을 하든지 뭘 하는데 이렇게 하냐면 수업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중클래스 같은 경우는. 그죠? EBS는 돌려놓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잘못된 생각이지 않을까요? 요번에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뭐냐면 학교 선생님들은 학교 시험을 낼 때 내가 가르친 파트 안에서 내 마음대로 내셨어요. 하지만 이번 시즌은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준 파트들이 아니에요. EBS 파트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무엇인가를 체크하고 배운 다음에 그걸 응용해서 내야 된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EBS를 하거나 구글 클래스에서 하고 있는 수업 자체가 시험에 반영되는 부분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텐데 우리 아이들은 그걸 보질 않아요.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왜? 항상 그렇게 공부를 했고 학원의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요번에 학원도 학생들을 도와주는데 한계점이 나타날 수 있어요. 왜? 패턴이 좀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EBS를 듣건지 구글을 듣던지 줌을 듣던지 수업하는 데 있어서 오프라인이 개강되기 전까지 온라인 수업에 대한 필기나 이렇게 배웠던 부분들을 다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시험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이런 어떠한 방향성이나 수업에 대한 필기들 이런 것들 잘 정리해서 오프라인이 개강되는 그 시점 전에 다 정리가 돼 있었으면 좋겠고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놨으면 좋겠어요. 막말로 요번에 영어 지문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어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온라인에서 배우고 있는 지문은 지금 다 공부를 해놔야 돼요.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오프라인 개강하자마자 학교에서 지문 얼마나 던져줄지 어떻게 알고 그잖아요. 왜? 지금 지문이 부족하거든요. 시험 내기에는. 그러니까 미리 온라인 수업에 대한 것들은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서 오프라인에서 우리 학생들을 언제든지 대면으로 불러냈을 때 온라인 수업은 다 돼 있어야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해 가십니까? 이게 첫 번째,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온라인 수업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시험 문제가 다 나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결국은 3학년은 내신이 전부고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도 기본 내신 챙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 아이들 제가 어제 좀 제가 어제 좀 스케줄이 저쪽 이제 저 집에서 이제 스케줄을 좀 소화를 했어요. 어제 제가 컬럼을 좀 쓰느라 제가 컬럼 쓸 때 집에서 잘 안 나오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글빨이 좀 붙어서 컬럼을 다 써놓고 교육 컬럼 써놓고 신문사에 보낸 다음에 시간이 좀 남았는데 그래서 어제 좀 이제 바람을 쐬러 잠깐 나갔거든요. 바람을 쐬러 어디인가 갔어요. 어디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뭐 그런 데 아니에요. 막 밀폐되고 그런 데 아닙니다. 완전 야외예요. 야외. 그러니까 꿈과 희망이 넘치는 그곳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갔는데요. 이제 아들내미 데리고 이제 거기에 갔을 때 고등학교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복 입고 아니 왜 교복 입고 와? 나는 그게 더 웃겼어요. 아니 애들이 다 교복을 입고 와요. 그러니까 커플들인가 봐. 그런데 그 때가 시간이 3시 4시예요. 그런데 애들이 교복 입고 거기 와 있어요. 꿈과 희망이 넘치는 곳. 그런데 그때 온라인 수업하는 시간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은 뭐 밤에 듣던가 그러니까 성실도가 없는 거죠 지금. 중요하다니까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자, 또 있습니다. 비교과 활동에서 중요 활동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첫 번째가 동아리고요. 두 번째가 진로 활동이에요. 이 부분을 지금부터 조금씩 챙겼으면 좋겠어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과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이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좀 챙겨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미리미리 조금 챙기면서 나가야 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조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우리 이거 학생들한테만 맡기시면 안 되고요. 우리 학부모님들 학교가 어떻게 동아리나 진로 활동을 진행할 거고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계시지 마시라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학교가 가만히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요. 지금 초유의 사태죠. 학교를 단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죠? 우리 담임 얼굴도 몰라. 아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도 몰라. 동아리 신청은 받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오프라인에 열어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오프라인 나중에 2학기 때 할게요 라고 하고 있을 거라고. 그러면 1학기 때 뭐 하라고.
학업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면 생활기록부 수준이 낮아지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다가 문의를 하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은 알아봐야 되는 거고요. 학교에다가 뭘 문의하셔야 되냐면 동아리 활동, 본동아리 같은 경우 1학기 때부터 운영이 된다라면 학생들한테 지금 신청을 받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신청을 가지고 우리 학생이 어떠한 관심사가 있는 동아리들을 선택하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게끔 뭔가가 진행이 되고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진행이 안 된다라면 학교에다가 건의를 하셔야죠. 자율동아리는 꿈도 안 꿔나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본동아리, CA 본동아리라도 학교가 지금 학생들을 선발해서 어떻게든 운영할 수 있게끔 하려면 자,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동아리 같은 경우는 면접도 봐야 되고 그잖아요. 그러면 자소서를 쓰라고 하면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면접을 보지 않는 대신 구술로 우리 아이가 그러니까 동아리에 어필하고 싶은 거를 천자로 써서 주면 그거 갖고 아이들을 선발을 하겠다 선배들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요. 하려고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동아리 활동의 구성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어떤 동아리가 학교에 이제 구성되어 있고 우리 아이가 어떤 동아리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막말로 뭐 이과 성향을 갖고 있는 아이라면 과학 동아리나 생명 동아리 이런 화학 동아리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떨어졌을 때 어떤 동아리를 가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계획을 세워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2학년은 막말로 전학년 동아리가 연장이 될 거예요, 분명. 이렇게 새롭게 만들기가 힘드니까 전학년 동아리 그대로 운영할 사람들은 지금 등록서 내라고 하겠죠. 이건 면접도 필요가 없거든요. 원래 다니던 동아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학년 동아리 그대로 연계해서 사용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활동할 수 있는지를 학교에 알아보셔야죠. 학생이 못 알아보면 학부모님들이 알아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는 그잖아요. 만약 학생들 같은 경우도 내가 전 동아리 선생님한테 연락하면 되잖아요. 연락해서 뭐라고 해? 선생님 저 서영진인데요. 저 동아리 이번 년에 계속 작년 동아리 계속 승계해서 저 운영할게요. 저 활동합니다. 라고 하면 동아리 선생님이 그럴래? 라고 하던가 야 학교 방침이 뭐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방침대로라면 너네 선발 명단 같은 거를 내가 다시 재작성해야 되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뭔가 피드백을 받아야죠. 그래야지 내가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내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뭔가를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1학년 2학년 아이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마냥 기다려. 학교가 그냥 뭐 던져줄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학교 욕하죠. 아무것도 안 해줘. 짜증나. 왜 학교가 안 해주면 가만히 있냐는 거죠. 움직이라는 거예요. 움직이세요. 움직이면서 조사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자율동아리 같은 경우 2학년 같은 경우는 자율동아리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 보니까 몇몇 학교들은 자율동아리 신청서를 지금 가정통신문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너네들이 친구들끼리 소통해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을 묶어가지고 신청서를 우리한테 내면 담당 선생님을 연결해가지고 너네들 동아리 활동 일단 구성할 수 있게끔 해줄게 라는 학교들도 있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아닌지부터 확인하고 진행이 된다면 이 진행 사항에서 어떤 활동을 할 건지도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동아리가 어떻게 구성돼서 움직이는지를 알아야지 내가 그거에 맞춰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그거를 주제를 잡아서 연구할 계획을 잡지 않을까요? 최소한 온라인 시점에 어디까지 해놓으면 될까요? 그건 마지막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고등학교 3학년은요 꼭 조사를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세요. 이제 고등학교 4학년 같은 경우는 보통 아이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학교는 동아리 활동 안 해요. 그런 건 없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다 해요. 그런데 학교에서 동아리 시간에 그냥 자습시키는 것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동아리 활동에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동아리 학생들이 복사를 많이 당해요. 3학년 때. 그러면 망하겠죠, 우리는. 그러니까 알고 하자고요. 동아리 시간에 그러니까 동아리 시간에 원래 자습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가 뭔가를 연구하고 계획해도 돼요. 그 시간에. 동아리 시간에 내가 어떤 연구를 하고 주제를 잡아서 보고서를 만들어도 된다고요. 그러면은 그걸 나중에 동아리 선생님이 써줘요. 그렇다면 이놈의 고등학교 3학년은 이 마인드가 있어요. 동아리 활동은 하지 않는 거야. 3학년 때 동아리 활동하는 학교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합니다. 그러니까 봐요. 그러면 동아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아십니까? 두 가지예요.
고등학교 3학년은 이렇게 두 가지로 보통 나눠지거든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전학년 2학년 때 동아리 있죠. 그걸 그대로 연계시켜주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동아리는 1학년, 2학년만 하는 거기 때문에 3학년은 동아리가 없어. 그래서 그 동아리를 담임 동아리라는 걸로 메꾸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면 담임 동아리 뭔데요? 선생님 과목. 수학 선생님이면 수학 동아리가 만들어진 거고요. 국어 선생님이면 국어 동아리가 만들어진 거고, 영어 선생님이면 영어 동아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처럼 과목 동아리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과목에 맞는 활동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조사하십시오. 뭐를? 전학년 동아리 계속 연장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동아리는 1, 2학년만 하기 때문에 3학년 때 동아리를 담임 동아리로 운영되는지 알아야지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알아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니까.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렇게 했어요. 또 하나. 지금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자율동아리를 운영 안 하겠다는 학교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는 자율동아리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셔야죠. 그잖아요. 자율동아리를 할 수 있다면 빨리 계획을 세워야죠. 나는 어떤 자율동아리를 운영하고 애들을 어떻게 모을 건지 지금 모아놔야 되지 않을까요? 왜? 오프라인 열린 다음에 시간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요번에 오프라인 열린 다음에 시간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면 계약 안 할 수도 있고, 하더라도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율동아리 같은 경우도 아이들을 미리 모아놓고 운영 계획을 세워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자율동아리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셨나요? 이런 것들을 학생들과 함께 하세요. 학생들과 함께.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요게 일단 동아리다. 그러면 동아리 활동에서 최소한 뭘 해야 되나요? 마지막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 진로입니다. 자, 학교마다 진로는 진로 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학교마다 진로 활동을 다 다르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진로 같은 경우는 학기 초에 리스트가 나옵니다. 우리 학교는 1년 계획에 진로 활동에 어떤 활동들을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계획 리스트가 나오는데, 혹시 그거 받아보신 분? 나와 있는 건 아십니까? 이건 다 나와 있습니다. 학교가 안 알려줬을 수도 있고요. 보내드렸는데 신경을 안 쓸 수도 있고요. 학생들한테 줬는데 얘네들이 쌩 까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진로활동 리스트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데, 보통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렇게 통신으로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요. 1년 책자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거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학교마다 차이가 발생하는데 보통 리스트를 조사를 먼저 하셔야 돼요.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은 학교에다가 문의하셔야 됩니다. 이번 1년 동안에 진로활동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리스트 명단 좀 달라고 그러면 보통 줍니다. 자, 그랬을 때 보통, 그러니까 3학년까지 좀 맞출게요. 3학년 아이들은 입시, 이런 학생부 종합전형 특강, 자기소개서 특강 이런 거 있는데, 말씀드렸죠. 이런 거 대학교가 반영 안 한다고. 그리고 특강 중에서도 진로 특강이 있는데, 요번에 외부 강사 특강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외부에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취소되고 있어요, 다시. 그러니까 원래 잡혔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잘하냐면, 저희 윤현준 강사, 그러니까 윤현준 컨설턴트가 진로 담당이세요. 그러니까 진로 전문가세요. 진로 진학 전문가인데 저보다 진로 전문가세요. 그래서 저분은 이제 국내 학교들을 쫙 돌아다니면서 강연회를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게 스케줄이 전국 단위로 요번에 이제 대면 계약한다라는 그러니까 국가 발표와 함께 스케줄이 쫙 잡혔다가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시겠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다시 또 취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특강인데 이 외부 특강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그러면 학교 같은 경우 좀 생각 있는 학교면 온라인 특강 빨리 돌려야겠죠. 아이들한테 그 특강을 듣게 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 좀 활동할 수 있게끔. 자, 두 번째 체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고3은. 요번 한 학기는 없어요. 자, 그렇다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은 이 활동들이 다 2학기 때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리스트를 보고 내가 어떤 활동을 해야 될지, 어떤 활동을 통해서 나의 배움과 이런 관찰, 나의 연구 같은 거를 어필할 건지를 다 계획을 짜놔야겠죠. 자, 그리고 자체 프로그램. 이건 학교들마다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진로에 관련된 프로그램들. 학생들이 좀 주체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끔, 이런 뭐 진로 독서를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하고요. 적성 검사가 있는데 그냥 하나 말씀드리면 입시 소개 있죠. 자기소개서
그리고 적성검사 이런 거, 뭐 홀랜드 검사 같은 거 하나도 반영한대요. 대학교는. 그래서 가능하면 특강을 통해서 배운 거나 체험을 통해서 배워온 거,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구하는 거,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진로에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리스트를 조사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리스트를 가지고 해야 될 거는 바로 활동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배움이 있었을 거고, 그 배움을 연구를 해야겠죠. 그런데 보세요. 예전에는 그냥 진로활동에서 뭔가 배움이 있었을 때 우리 학생이 주체적으로 그냥 연구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생활기록부 방침이 좀 바뀌면서 이제는 담임이나 진로쌤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연구계획서라는 거를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뭐 특강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특강을 들었는데 그걸 통해서 뭔가 배웠어요. 그러면 그 배운 것을 더 연구를 하고 싶은 주제를 형성한다면 진로쌤이나 담임쌤한테 연구계획서, 진로 연구계획서를 내고 허락을 받은 다음에 연구를 진행해야지 생활기록반에 작성할 수 있으니까, 요런 주제를 어떻게 형성해서 활동 이후에 어떤 연구를 할 건지를 미리미리 조금 준비를 하면 좋겠네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진로활동이나 아니면 이런 동아리 활동에서 지금 현 시점에 우리 학생이나 우리 학부모님들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어차피 활동이나 어떤 1차 자료가 뭐냐면요, 우리 학생이 만들어낸 데이터를 1차 자료라고 합니다. 1차 자료를 구성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확실히. 대신 2차 문헌 자료 분석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대면 계약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연구를 하더라도 어차피 2차 문헌 자료, 남이 자료들이요, 논문을 분석한다거나 이렇게 어떤 제3자의 2차 문헌 자료를 분석은 해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동아리 활동을 하더라도 지금 학교에 가서 연구를 하진 못하지만 집 안에서 무엇인가 자료를 찾아보고 내가 방향을 잡아서 해야 될 연구에 대한 주제에 대한 관련 있는 문서들을 연구하고 찾아내고 데이터를 분석해놓고 이렇게 문헌 자료를 제대로 분석해서 정리를 해놓는다면 나중에 대면 계약했을 때 그걸 갖고 1차 자료를 만들면 되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1, 2학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동아리가 됐건 진로 활동이 됐건 어떠한 주제나 방향성을 잡을 수만 있다면 저는 문헌 자료라도 분석을 해서 자료라도 잘 모아놓고 준비해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학생들과 우리 학부모님들이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해야 돼요? 문헌 자료라도 분석을 해 놓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를 좀 잘 모아 놓으셨으면 좋겠고, 잘 형성해 놓는다면 나중에 대면 계약했을 때 우리 아이가 보고서를 만들거나 연구할 때 훨씬 빠른 속도로 효율성 있게 할 수 있겠죠. 이해 가십니까? 독서를 했다면 독서에 대한, 내가 그 책을 왜 읽었으며 그 책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이런 것들, 내용 같은 것들을 다 정리를 지금 해놓으면 어떨까요? 어차피 독서는 면접할 때 되게 큰 비중을 갖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독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 읽은 책들을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도 되겠네요. 자, 이해가시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라이브 방송은 여기까지이고요. 네,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못해요. 이런 경우 동아리나 진로활동을 통해서 비교과 활동을 좀 어필해야겠는데, 그렇다면 학교가 지금 어떤 방향성을 갖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확인부터 하셔야겠죠. 그걸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활동의 주제와 연구 라인을 짰다라면 그거에 관련된 자료를 좀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도 현재 뭔가 연구를 하거나 이렇게 1차 자료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면 문헌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문헌 자료 분석을 통한 보고서를 형성한다라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어필할 수 있는 라인이 형성되지 않을까요? 자, 오늘 대면 계약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어떠한 역할과 어떠한 활동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저희 컨슈머에 한번 생각을 전달해 드렸고요. 네, 지금까지 합격을 하는 DNA 서영진이었습니다. 다음 주 라이브 방송 때는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